연방 대법원이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미국은 관세 정책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겨냥해 대대적인 이민 단속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내년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주요 대학에서 인공지능 AI 전공이 가장 인기 있는 새 학문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사용 뒤 통제할 수 없는 구토를 반복하는 대마 과다구토 증후군 환자 중 10대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중단되지 않을 거라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관세 정책을 계속 이어갈 방법은 많다고 했습니다. 첫 소식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대법원에서 현재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른 방법을 써서 지금과 같은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오늘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무역법이나 무역확장법 같은 다른 법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관세 조치를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의회가 갖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때만 부여받는 권한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둔 관세로 국민 1인당 300만 원씩 배당금을 주고 소득세도 깎아줄 수 있다면서 대중 설득에 나선 상태입니다. But we'll be cutting income tax. Could be almost completely cutting it because the money we're taking in is going to be so large. 하지만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면 여파는 적잖을 전망입니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로 관세가 결정되지만 기존의 법대로 하면 기초조사 등의 과정을 몇 달 이상 거쳐야 하는 만큼 공백이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한국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소급 인하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미국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미 간의 관세 문제는 공식 이행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뉴올리언스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겨냥해 대대적인 이민 단속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뉴올리언스 당국의 이른바 성역 정책으로 위험한 인물들이 거리로 풀려났다면서 아동 성범죄자와 갱단원 등 5천 명을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올리언스 시장 당선자는 공포감만 조성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Appears to be racial profiling of brown people and then going after these individuals and treating them like they are these significantly violent offenders. 한편 미네소타에서도 소말리아계 불법 체류자를 겨냥한 새로운 이민 단속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이민 단속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주 방위군 총격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것입니다. 미국 민간 부문에서 지난 11월 3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 늘어났던 4만 7천 개 일자리에서 크게 떨어진 수치며 2023년 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월가에서는 4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망에서 크게 벗어난 겁니다. 예상 밖 감소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때문입니다. 이런 수치는 연말로 접어들면서 고용 둔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룻밤 사이 SNS에 160개가 넘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각 1일 오후 7시 9분부터 11시 57분까지 SNS 트루스 소셜에 160개가 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은 한때 1분에 1개 이상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게시물의 상당수는 최근 군인들을 향해 불법적 명령 거부를 촉구한 마크 켈리 상원 의원 등 반대파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루스 소셜이 최고다, 그 어떤 것도 따라할 수 없다는 글도 2차례 올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내년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이 시작됩니다.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조 추첨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한국 시간 오늘 새벽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리는 201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홍 감독은 월드컵 진출 자체가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조 추첨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시작이니까 본격적으로 조 추첨이 나온 다음부터 이제 월드컵이 시작된다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 22위인 한국은 FIFA 순위 2번째 그룹인 포트 2에 배정됐는데 어떤 팀을 만나야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지 묻자 예측할 수 없다며 신중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씀드리기는 지금 제가 답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번 월드컵 예선전은 최상위 그룹인 포트 1에서 포트 4까지 각 포트당 12팀, 모두 48개 팀이 조별 리그를 치릅니다. 조 추첨 결과에 따라 팀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좋은 성적 내기를 다 바라지 않겠습니까? 조 추첨이 잘 돼서 좋은 경기로 팬들에게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팀의 조가 확정되면 조별리그 경기장을 답사하는 등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찾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의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핵심은 영토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인데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지난 1일 모스크바에서 미국 대표단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놓고 5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이 종전안에 대해 합의한 부분도 있었지만 비판과 부정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를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영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타협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Нет, дальше это точно. Но предстоит еще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как в Вашингтоне, так и в Москве. Условлено об этом, и контакты будут продолжены, как я сказал. 미국 측도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이 핵심 쟁점이었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What they're literally fighting over now is about 30 to 50 kilometer space in the 20% of the Donetsk region that remains.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내놓아야 종전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미국의 종전안 초안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요새벨트라고 불리는 돈바스 지역 일부는 전쟁 후 한 번도 뺏기지 않은 전략적 요충지여서 절대로 내줄 수 없다는 게 우크라이나의 입장입니다. 푸틴이 협상 의지가 없다면서 맹비난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러시아 제재 동결 자산을 활용한 153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러시아와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이번 주 다시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측이 확실한 집단 안보 보장 카드 등으로 우크라이나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토 문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미국 주요 대학에서 인공지능 AI 전공이 가장 인기 있는 새 학문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MIT에서 2022년 신설된 AI와 의사결정 전공이 학부에서 두 번째로 학생이 많은 전공으로 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탠퍼드와 카네기 멜론 등 다른 명문 대학에서도 컴퓨터공학 등록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AI 관련 전공 과목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 확산과 아마존, 구글, 메타 등 IT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학생들의 진로가 컴퓨터공학에서 AI 세부 전공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리화나 사용 뒤 통제할 수 없는 구토를 반복하는 대마 과다 구토 증후군 환자가 미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응급실 방문이 최근 몇 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은 몇 시간씩 이어지는 극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 방치할 경우 쇼크나 장기 부전으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마 제품의 THC, 즉 정신활성 성분의 농도가 높아진 점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소아 예방접종 일정 변경 여부를 논의합니다. CDC 자문위원회는 신생아가 맞는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몇 주에서 최대 몇 년 뒤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위원회는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로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일부 위원들은 백신 성분과 접종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B형 간염이 간 부전이나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생아 예방 접종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제가 지역별 양극화를 보이며 내년 초까지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AI, 항공 우주 투자로 성장하는 반면 내륙 지역은 농업, 건설,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8개월 동안 21,2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내년 초 실업률은 5.9%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벤처캐피털 유치와 항공 화물 증가 등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캘리포니아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보고서는 기대했습니다. LA 에드워터 빌리지의 물 재활용 시설에서 어제 새벽 총격이 발생해 시위생국 소속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총격은 새벽 6시쯤 발생했으며 피해자 중 1명은 창고, 다른 1명은 사무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깊은 애도를 표하고 정신건강 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버지니아주의 한 주류 판매점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너구리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판매점 직원이 바닥에 깨진 위스키병을 발견한 뒤 화장실을 확인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든 너구리를 발견했습니다. 해노버 카운티 동물보호소는 너구리를 구조해 안전하게 야생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주에서도 너구리와 관련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켄터키주에서는 쓰레기통 안에서 술에 취한 새끼 너구리가 발견됐고 5월에는 오하이오주 경찰이 차량 안에서 파이프를 들고 있던 너구리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달러 가치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한국으로 소액을 자주 송금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앱으로 간편하게 송금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는 한인 정모 씨는 최근 송금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1,450원을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1,000달러 미만의 소액 송금을 하는 한인들은 수수료 부담이 적은 송금 앱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보내기 때문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영향을 미쳐서 앱을 통해서 한국의 부모님들께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하고 잘 송금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해서 대부분의 송금 앱은 1,000달러 미만 송금 시 5달러 이하, 1,000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수수료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앱을 이용하면 한국에서 거의 바로 입금 확인이 가능해 편의성도 높다는 겁니다. 송금 앱 와이어바알리는
지난달 한국으로 보낸 주간 평균 송금액은 최대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주간 평균 송금액 대비 11월 들어서 주간 평균 송금액이 최대 39%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송금하시는 고객분들도 최근 3개월 대비 약 2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서 핀테크 기술 확산으로 개인 간 소액 송금은 물론 비즈니스 목적의 송금까지 한인 사회의 송금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셀리온의 연말연시 대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플러스 화장품과 탈모 방지 샴푸 그리고 다양한 바디 제품들 1등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식품도 하나 사면 30%, 2개 이상 구입 시 50% 할인, 반값 대세일! 높은 통관세로 인한 마지막 가격 할인 찬스! 원하시는 제품 솔드아웃 되기 전 지금 바로 빨리 구입하세요. 213-738-1188 셀리온.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 LA에서 인천으로 가는 노선을 하루 1회로 줄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5일부터 LA 노선을 간편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체 항공기 운영 계획 변경에 의한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내년 1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행 노선 운항을 1, 2회에서 1, 1회로 간편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앤 커뮤니티 센터가 $210만 기금 약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열린 행사에는 시니어센터 발전 기금으로 $10만 약정한 21명의 기부자가 참석했으며 한국무용 추나 추동과 장구, 난타, 찔레꽃 무대, 댄스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기부에는 기존 17명 약정자의 김광석, 김종석, 김진수, 김홍구 씨 등 4명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팰리세이즈팍 경찰은 문모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수개월 동안 이웃들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한국 국적자로 사이버 괴롭힘과 스토킹, 테러 위협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이 내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한인들의 교류 증진과 권익신장, 공공외교활동, 경제활동 등의 사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해당되는 재외동포단체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청은 오는 19일 마감됩니다. 경찰이 30대 한인 남성이 총격 사망한 사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정모 씨가 지난 7월 15일 술집 앞 주차장에서 총격을 받아 숨졌다며 용의자 2명의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정보는 용의자 2명이 히스패닉 남성이라는 점뿐으로 정 씨와 용의자의 관계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1년을 맞아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계엄 극복의 의미를 기려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자고 말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이란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은 1년 전 친위 쿠데타를 국민 덕분에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이라는 법정 공휴일로 정해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 날을 회상하고 또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고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단죄를 힘줘서 말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선 국회가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함께 강조했는데 추진 묵인이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이 대통령은 통합이 봉합을 뜻하진 않는다면서 다신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이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수감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헌법 수호 책무를 위한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거론하며 발표한 계엄 선포문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에 무장군인을 보내고 국민과 국가 전체의 혼란만 이야기했던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두고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도 헌정질서 붕괴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고 계엄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을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까지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투개표 해킹이 모두 가능하다며 선거 부정 음모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면서 정권의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고 했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 해준 국민 여러분과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 갈등까지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 선포로 인해 고통받은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지지층만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1월 말입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부터 진행된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 저녁 무렵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하고 9억 4천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그간 법 밖에 존재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허위, 거짓 진술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제공받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선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하는 등 심각한 범법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 조직과 예산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입니다. 김 여사는 특검팀 구형 뒤 최후 진술에서 헛웃음과 함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특검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에 대해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에 열립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네, 계엄 정국을 이용해서 지금까지도 한몫 챙기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극우 유튜버들입니다. 가짜뉴스와 혐오를 만들고 서로 퍼날라서 돈벌이를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박수! 박수!
완전히 종북 좌파 세력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지면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통제를 받는다면 그 계엄사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선동을 서슴지 않던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와 탄핵 국면에서 급격히 세를 불렸고 헌법 위에 또 하나의 권위가 있다. 이거는 바로 국민의 저항권이라. 자, 우리는 지금 빨리 공덕동으로 가야 되니까. 일부는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에도 가담했습니다. 계엄 1년이 됐는데도 이들이 일으키는 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실은요. 진관이 저놈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법치주의까지 흔드는 극단적인 메시지와 선동은 유튜브 공간에서 높은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유튜브 후원금 상위 5곳 중 3곳을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차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법적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유튜브에 심의와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최근 4년 동안 단 2건에 그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큼 폭력 혐오, 극단적인 발언 표현과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전무한 나라가 없다. 그 약속을 깨뜨리는 자유는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제재를 받는 것이. 우리 사회에 혐오를 부추기고 그 혼란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이들의 행위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8949. 첫 민간 출신 장관인 안규백 국방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계엄 때 내가 지휘관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자문해보라고 장군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계엄 사태 중심에 섰던 군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인적 쇄신이라는 수술대에 올라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각 군 최고 지휘부와 국방부 고위직들이 소집된 오늘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인 안규백 장관은 12.3 계엄의 원인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철저한 단죄와 성찰이 부족했고 과거 단절에 실패한 군이 계엄의 도구가 됐다는 게 안 장관의 진단입니다. 박안수 대장,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중장, 문상호 소장 등 재판에 넘겨진 장군만 10명이 넘습니다. 육군본부,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 등에 소속된 장병 수만 명 중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엄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이 많은 걸로 전해집니다. 지난 9월과 11월 단행된 군인사에선 어깨에 달린 별의 수만 88개에 달하는 장군 27명이 교체됐습니다. 계엄의 선두에 섰던 방첩사는 신원조사, 정보수집 같은 기능을 없애며 힘을 빼고 있고 정보사에선 국회 업무보고 확대, 작전과 정책의 분리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계엄버스에 탔던 육군 고위 장교들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 장관은 장군들을 향해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고 주문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거야? 이 질문 앞에서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이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안 장관은 말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백신 반대론자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이후 백신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백신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런 논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일 SBS 조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